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김나래TV의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의 초대석 인터뷰 나는 임대인이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임대인의 삶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임대인의 첫 게스트이자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실 양진우 전국 오피스텔 협의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방송을 보고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엄청 공감하는 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모셨는데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죠, 그렇죠? 할 얘기는 엄청 많죠. 이거 그쵸. 다 하려면 24시간 뭐 라이브로 해도 네. 모자르죠. 지난번에 방송하고 어떤 연락을 받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네. 임대인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냥 임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제 지인들이 이제 제가 나온다고 이제 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25분, 30분 동안 끝까지 시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네, 댓글도 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꼭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네. 뭐 대한민국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보는 건 대부분의 이제 현재 이제 모든 정보라든가 기사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이제 맞아요. 그동안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강남 아파트를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오피스텔 그리고 재테크 쪽은 아닐까 싶어요. 어찌 보면 강남 아파트 잡겠다고, 그죠? 뭐 대출 규제하고 전부 다 하지만 뭐 사실 빌라 오피스텔은 오르지도 않는데, 네네. 그죠? 다주택 취급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 그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것들은 시세가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데 무슨 아파트 오르니까, 특히 강남 아파트 오르니까 그거 잡겠다고 무슨 조정지역에 넣고, 그죠? 조정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응. 토요가를 다 묶어버려가지고 근데 토호가는 또 아파트만 해요. 아, 네, 토호가는 아파트랑 일부 빌라만 하니까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조정지역으로 편입이 된 게 사실 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게? 그게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 우리가 이제 사실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기보다는 거의 임대를 이제 주거든요. 그렇죠. 누가 네. 그거를 자기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임대를 할 때 사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들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혜택이 있죠? 네,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세제적인 혜택인데 네. 일단 재산세 감면하고 이제 종부세, 예, 합산 배제. 취득세도 좀 줄여주죠.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자 내면.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새로 이제 짓는 네. 그런 것보다 신축 빌라보다는 예. 이제 사실 구축밖에 없어요. 지금 원자재 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새로 짓는 것들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서울, 강남, 서초, 네. 예, 이거 강남 상구에다가 용산구를 제외하면은 네.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서울하고 인기 있는 몇 네, 뭐 뭐 성남이라든가 광교라든가 조정 지역에 넣었죠. 네, 조정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낸다 하더라도 네.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 편입될 당시에 등록을 안 했던 집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된 다음에 그거를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이 없네요. 재산세 좀 감면되는 것밖에 없는데 종부세는 그냥 들어가고 무조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산세보다 무서운 게 종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업무용으로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되면은 네. 일반 주거용으로 썼을 때보다 약 2.5배 정도 더 내게 돼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용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재산세는 뭐 2억 원 기준으로 해봤자 네. 30만 원 정도? 40 정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이제 조금 감면이 되는데 네. 그 비용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그거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하나 있는 분이 임대사업자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근데 만약에 조정지역이 된 상태에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다. 그래가지고 1080을 받고 세를 줬다. 네.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종부세 받네요. 그렇죠. 어. 종부세가 이제 또 1주택 그거 네. 과세 특례도 이제 다 네. 없어지는 거고 네. 모든 혜택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기존에 들어갔던 분은 괜찮은 거죠. 네. 근데 그전에 들어갔던 분들도 이제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내가 임대업을 하다가 네. 이제 이거를 팔고 싶어요. 네.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조정지역 아니었을 때는 네. 이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긴 했지만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 그러네요. 혜택이 없으니까. 혜택이 없고 오히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안 그랬다가는 네. 과태료 3천만 과태료 원.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음주운전 초범보다 이게 그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게 벌이 더 세요. 네,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가 관두고 싶다. 그럼 3천만 원 내놔라. 내놓고 그동안 감면받은 종부세 다 내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집을 팔고 그렇게 해서 세입자한테 물어줘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임대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이걸 인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집을 팔 수가 없어요. 팔았다면 자기 과태료 3천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못 파는 거죠. 그 임대사업자 들어간 집은. 팔지도 못하고 이제 살 사람도 없으니까. 그 우리만 겪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 같이 겪게 됐네요.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을 거예요. 이제 임대사업자는 노예사슬이다는 거를.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뜩이나 지금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집들은 정상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단기 월세라든가 이제 이런 시장밖에는 안 되는데 그 단기 월세 시장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거라는 거는 2년, 4년 무슨 최근에 발의한 법 3년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조금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거 진짜 될까봐 무서워요. 그래도 지금 사실 4년도 사실 길다고 보는데 네. 거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인지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임대를 놓기 시작하면은 그래 4년까지는 이제 임대를 놓는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주거 안정에 도움은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퇴로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집을 못 파는 겁니다. 조정지역 안에 있는 집들은 못 팔아요. 아무도 안 사. 그걸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굉장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전혀 없어요. 종부세를 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몇 채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한 10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월세로 받은 모든 수입을 종부세.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에서도 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법인에 과세된 굉장히 높은 종부세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부터 13.2%. 최대율이죠. 네, 취득세부터 일단 집을 법인에서 2억짜리 산다. 그럼 거의 2,600만 원 가까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느 바보가 내겠어요, 그죠? 그나마 오피스텔은 이제 4.6%긴 하지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이든 뭐든 간에 법인이 소유하는 순간 종부세도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그러니까 법인 종부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대 6%에서 공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월세가 6%가 안 되는 월세 수익을 6%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우량한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좋은 주택이라고 보는데 그걸 법인을 6%를 매기면 종부세를 싹 다 걷어가겠다. 싹 다 걷어가겠다는 얘기죠. 법인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분양 이제 그런 주택들을 법인이 산다고 하면은 최소한 시세보다 한 30% 이상 싸게 산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월세 수입은 종부세 낸다고 치고 시세 차익보다 싸게 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비싸게 팔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법인 입장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방 미분양은 어차피 팔리지도 않아요. 그쵸. 예, 서울은 집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법인은 종부세를 6%를 때리고 취득세 13.2%를 때리니까 지금 리츠도 사실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은. 그쵸. 법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줄 사람이 없죠. 네. 그럼 어차피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보증보험 한도 내려서 다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전부 다. 아 이미 지금 뭐 다 죽고 뭐 완전히 전세 주던 사람들은 다 망했고. 이제 확인 사살 마지막으로 정부가 그냥 너 집 가져 그러면 그냥 집 가졌어 너 망해 하고 그냥 다 네, 몰아내. 대중들이 환호를 한다는 게 문제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전세금 못 내주면 전세 사기로 몰려가지고 그죠? 네. 전세금을 원래 내줄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전세 보증 한도를 확 축소하니까 가진 것들을 전부 팔아가지고 갚아주다가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사업자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세 사기범으로 몰리면은 3명 이상 몰리면 전세 사기로 고발하면 경찰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감옥 가시고 집은 비어 있고 경매되고 단기 그쵸. 월세를 좀 돌리다가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도 하고 집도 보여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일단은 만기 되기 전에 만기 때까지 안 빼주면은 다들 경찰서로 요즘에 가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바보가 임대 사업을 해서 감옥을 갈 것이 자명한데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개인은 할 사람이 없고요. 네. 법인은 구조적으로 더욱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어차피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씨가 마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이게 전세가 왜 씨가 마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궁금해라도 하면 다행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분들은 관심이 뭐 아파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 아파트가 아니면 관심이 없고 특히 강남 아파트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는 빌라 오피스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 집주인들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는 것이 지금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미안 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런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임대인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도로하다 오고 철도하다가 주택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은 빌라 오피스텔 살아본 사람도 없어요. 다가구에. 다들 아파트에 살고 공무원 되고 나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사택을 준다거나 이 사람들은 이런 데 살아볼 일이 없고 그냥 뭐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서 그냥 1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이유에 의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서사를 이해를 못해요. 뭐 미분양이 났다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 자기가 이게 뭐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자기 돈으로 갚고 있다든가 그럼 왜 못 갚아요? 이런다니까. 아니 나 진짜 놀라운 거는 전에 국토부 모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집을 왜 못 팔아요? 이러더라고. 국토부 공무원이 그래도 임대사업자에 관한 일을 다루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전문성이 없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좀 오래 했어야 되는데 네, 주택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전세 대출도 안 받아본 분들이 막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싸게 빌려주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관심이 없죠. 없죠. 그럼 청년들은 또 청년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했던 청년 안심 주택 같은 것도 지금 그 앞에 공사비, 노무비 같은 거 채무 불이행 돼 있던 것들이 이제 막 되게 들어오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가압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전세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전세금 떼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우리가 전세 사기범으로 몰렸네? 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좀 이제 알까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알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떨어뜨리니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 가압류되고 하나 허그 대이변제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줄줄이 파산한다는 하나라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그죠. 때문에 보증보험이 된 집들 같으면 다행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리고 허그 대이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도 이제 대이변제가 되고 나면은 이거를 저희 임대인들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게 돈을 이제 갚겠다라는 의사를 보인다고 해도 이 돈을 갖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갚으라고. 그리고 별로 회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부업체라든가 카드사 추심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카드사에서도 연체가 오래되면은 연체 이자라든가 원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일부 납입이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아예 오히려 갖겠다고 돈을 싸대고 가더라도 별로 회수의 의지가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랑 진우 씨랑
안심주택 임대조합이라 가지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허그에 대입연재가 많이 된 집이 있어요. 부산에 어떤 분이 허그에 대입연재 집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집 주인이죠. 이 네. 사람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들하고 협상을 해야 돼. 일단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를 빼고 거기서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른 사람 빼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둘이서 그쵸? 가가지고 그 건물에 세입자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세입자들이 일부라도 갚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 그쵸? 네. 왜냐하면 일부라도 갚았다가 나중에 구제를 못 받을까봐 이 세입자분들이. 그리고 또 그분들은 뭘 기다리냐면 LH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해주는 해주기를.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벌써 1년 넘었는데 아직 아직 매입 안 됐어요. 아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저희를 너무 싫어해서 건물에 못 들어가게끔 비밀번호를 자기들이 다 바꾸고 우리가 그 주인분 소유로 비어있는 집 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집을 문을 땄거든요. 그 주인분 소유니까 그 집 한 개는. 따니까 옆에서 전화가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쫓겨났죠. 이 세입자들이 우리 돈 안 갚아주고 저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거 침입 이런데 우리가 그분들 집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쵸. 집 주인의 집을 들어간 집 건데 주인의 주인세대 들어간 그만큼 건데. 이 사람들이 적개심이 많고 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일부 받았다가 자기들이 구제를 못 받을까봐 한 푼도 안 받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 갔으면 좋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는 조금 심하긴 했어요. 그쵸? 근데 아마 그게 아마 현재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네, 부산은 특히 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다 이렇게 감옥 가는데 누가 임대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온 것도 제가 볼 땐 걔들이 한국 시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임대인하다 잘못되면 감옥 가는데 걔들이 뭘 모르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빨리 감옥 가기 싫으면은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야 돼, 이 애들은. 떠나야 얘들이 감옥 안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이게 더 내려가가지고 샀을 때는 사실 그동안 우리 임대인들은 그렇게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았는데 그죠? 만약에 외국계 기업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조치를 계속 한다 그럼 이거는 국제적으로 아마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임대 사업을 하다가 민특법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이거를 갖다 과태료 없이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요 조항을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구청 가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임대 사업자 그만두고 싶으실 때는 내가 임대사업자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손해가 났다고 증명을 하시면은 그걸 임대사업자를 빼줘요. 과태료 없이. 그게 법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법에는 굉장히 그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얼마 손해라든가 이게 손해라는 거는 좀 약간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실질적으로는 다 손해죠. 저희가 그게 실제 했던 분들을 보니까 2년 정도 자기가 적자를 봤다는 걸 증명하면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공무원한테 이거를 좀 그러면 당신들이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전국의 구청에다가 이거를 좀 공문을 좀 넣어달라 이런 법이 있다. 구청 공무원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라 했더니 그게 또 널리 알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빼준다는 걸 널리 알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임대사업자 빠져나가면 세금도 빠져나간다 뭐 그런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잡아놓고 때리면 되는 놈들을 내가 왜 풀어줘 뭐 이런 심보 같기도 하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안 알려요. 이건 일부러 국토부가 알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희 그 건강보험도 그렇거든요. 네. 임대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에는 일반 지역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3년 동안은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임대사업자 문제가 진짜 많이 겹쳐 있고 이게 사실은 전월세가 없는 문제랑 깊은 관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저기 차관분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고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제일 중대한 과제가 집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합리화해서 임대사업을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집이 많이 생길 텐데
일단은 임대사업자한테 혜택 주는 것 자체를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쵸, 기피하고, 그 다음에 이 뭐 예를 들어 LH라든가 이런 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지 않아요. 희한해요. 가가지고 그걸 하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사업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빨리빨리 집을 짓게끔 독려를 하고, 그죠? 네.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거 있으면 막 싸워가지고 이제 지자체 보고 이거 좀 짓게 해줘라, 규제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공무원들은 LH에 오지 않더라. 2년씩 해서 이제 계속 돌리고 시간만 때우면 시간만 때우가 월급 사실 나오잖아요. 공무원들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왜 일을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괜히 괜히 했다가 틈틈했다가, 예. 특혜했다가 특혜 준다고 난리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에 말리면 자기 잘리기만 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양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뉴스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막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이 정책을 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신규 공급으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집만 잘 활용을 이렇게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허그에 대입변제 돼 있는 집들이 6조만 원치가 있거든요. 네. 시장에. 지금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데 사지도 않아. 이 지금 사봤자 지금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게 경매가 대부분이 네. 이게 선순위 이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떠안는 순간 이제 전부 다 나머지 그 보증금 떠안아야 돼요. 근데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2억 원짜리 집이 뭐 1,000만 원에 이제 매각가가 됐다. 네.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2억짜리 집이 1,000만 원에 살 수 있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앞에 전세가 있는 거예요, 전세가 있고 선순위입자 있을 경우에는 그 1,000만 원 플러스 뒤에 전세금까지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내보내기 위한 비용. 네, 내놓은 비용인데 요 내용을 얻고 일단 기사 자체가 조금 자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이제 시장에 풀리려고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집들을 빨리 인수를 해서 네네네. 뭐 저기 힘든 사람들한테 전월세를 조금 싸게 주시든지. 네. 좀 그렇게 나라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지금은 아무도 안 해요.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한 2년, 3년 가까이 이제 이런 일을 봤지만 일단 더 새로 짓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은요. 자재값도 오르고 네. 그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모든 자재들이 글로 다 투입된대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뭐 새로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이제 이렇게 방치되고 대입된 집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매입 리츠, 그쵸? 네, 매입 리츠. 매입해서 하는 리츠에다가 취득세 혜택을 주고 종부세 혜택을 달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 금융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집들을 사들여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약간 혜택을 준다든가 좀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우리 이렇게 집주인들도. 되면은 일단 허그도 그 만성적인 적자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월세 공급이 안 됐던 그런 이제 유령집 아닙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살고 있고 전입세가 안 잡히죠. 어떻게 살고 있? 단기월세. 단기로 살고 있고, 예, 그런 집이 이제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단시간에 굉장히 이제 요거는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던 집주인들도 해방이 돼요. 우리가 흔히들 사업하다가 안 되면 저 사람 파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임대인들은 파산도 못 합니다. 그렇죠. 집이 있으면 파산을 못 한다 그래요. 일단 세입자들이 파산하는 순간 다 이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감옥 가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파산도 못할 지경이 최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퇴로는 열어주고, 그리고 정부 이제 집도 공급이 되고, 네. 허그 적자 해결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조금만 규제를 풀어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건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뭐 외국계 펀드가 집을 사요? 우리가 걔네가 산다고 할 때 뭘 모르는구나 했어요. 그거 같이 물린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네. 완전히 들어와서 같이 물렸어야 되는데 얘들이 같이 물렸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깝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결국은 매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뭐 지금 외국계가 살려면은요 작년부터 지어진 새 집들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25년, 6년, 예, 그쵸. 그 수밖에 없어요. 걔들이 취득세를 조금 더 내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작년에 지은 집부터는 네. 이제 주택수에 안 넣으니까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뭐 작년에 지은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한 작년 그 오피스텔 그래프를 보면은 2021년 대비했을 때 거의 작년이 9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없어요. 올해는 더욱더 없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멸종에 이르는 지역이 이제 있어요. 어디요? 예, 아마 광주하고 대전, 그러니까 몇 군데 지역은 아예 드디어 말로만 듣던 공급 제로, 예, 착공 제로.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경기가 나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주택시장 뭐 돌아가던 건설업 자체가 멈추니까 건설업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경기는 완전히 멈추고 대기업들이 있는 수도권 좀 빼고는 멈추는 거죠. 일이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그 돌아야 돈인데 이게 돌지도 않고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아주 조금만 이게 바뀌면은 해결이 될 문제가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네, 현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큰 돈 안 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허그에서 대입변제 된 집을 갖다가 이제 개별적으로만 조금씩만 인수를 하게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이걸 한 번에 다 그냥 몇 조 원을 갖다가 해야 되니. 그러니까 외국계 여러분도 혹시 이걸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거 안 보겠지? 외국계 여러분도 이걸 본다면 그런 집들을 인수를 해서 리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정부랑 협의를 해서 좀 혜택을 달라고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6%가 아니라 한 거의 8%, 7%? 그렇죠. 거의 7, 8%. 7, 8% 정도. 나오죠. 예. 네, 월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세금을 일부 낸다 그래도 한 5, 6%만 보장이 돼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8%를 벌어도 종부세 떼이고 다 하면은 예 이제는 이거는 뭐 작은 사업이죠. 서울시에서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청년 안심주택, 청년 안심주택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네네. 서울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조금, 이제라도 그래도 억울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집 구해줬는데 당해봐야 알 것 같아요. 당해봐야 다 압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잘 알려드렸고 우리 양진우님도 앞으로 자주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갖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양진우님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침 밥도 먹고 네, 아침도 먹고 그냥 간단하게 열심히 화이팅. 이번 한 주를 화이팅 넘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화이팅 안 되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힘이 안 나는 걸 압니다. 밥 먹으면서도 이놈 월요일이 싫다고. 네, 월요병이 요거 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한 수요일쯤 되면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에는 우리 다시 안 보기로 하시죠. 우리 임대인 문제를 다 까먹고 1주택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시죠. 사실은 저희가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안 봐야 됩니다. 이 채널 자체가 패널이 이거 없애고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주식 방송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죠. 근데 뭐 여기 뭐 임대인 문제 중에서 지금 뭐 현금이 없으니 주식도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김나래 TV의 김나래 양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